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유평이 부담스러운 거는 맞지? 좀 하도 주변에서 이제 중요한 시험이라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 재수생들이 이제 한번 봐봤잖아. 근데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겁먹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쫄지 마세요. 왜냐? 수능 점수에 1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거 뭐 내신에 반영되나? 그렇지 않잖아. 다만 이제 그걸 활용해서 수시 모집을 지원하는 이제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재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재수생들하고 성적이 합산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두려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지. 무서워 이러다가 시험 딱 보면 뭐가 좋아지겠어. 그러면 안 되겠지? 선생님이 하도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시험 전에 할 일, 그 다음 시험 보면서 할 일, 시험 끝나고 나서 할 일, 이걸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활용하도록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시험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선생님한테도 오프라인 하고 나서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 뭐가 많았느냐? 뭐가 많았게? 6평 대비 특강. 선생님, 6평을 대비해서 일회성 특강 3시간짜리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안 한다고 했을까? 이건 사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타이틀도 학원들에서 막 이렇게 다뤄. 6평, 1회 특강만 들어도 10점은 오른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야, 그건 양심상 못한다. 그거는 애들 데리고 사기치는 겁니다. 아니,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더군다나 국어 과목. 예를 들면 탐구 과목이라고 하면 나올 거라도 좀 어느 정도는 공부할 내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국어 과목 6평을 대비해서 3시간 딱 특강하면 10점이 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선생님은 양심상 난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라고 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평가원 모의고사 자체가 나올 내용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 그치? 뭐 언어 매체 선택자들이야 거기서 문법이야 나올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 좀 공부하고 볼고 이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학 그리고 독서 뭐 이런 영역들은 이게 잠깐 단발성으로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성적이 갑자기 팍 뛰고 이런 게 아니야. 내신은 잘하면 하루 날밤 새도 점수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건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어떻게 집중해서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보자. 아이,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 정도 하고 시험 보자. 그럼 불안하진 않을 수 있다 라는 거. 자, 시험 전에 할 일, 일단은 첫 번째, 뭐 할 거야? 그냥 볼 거야? 평소 실력대로? 아니요. 그러긴 좀 불안하잖아. 뭐 할 거야? 간단히 정리할 거야? 네, 정리는 참고해서 아, 뭐 그동안 공부한 거 이렇게 좀 모아놓은 거? 그런 거 괜찮아요. 뭐 할 거야? 문학 보고 문학 뭐? 문학 소트 ES 그렇지. EBS가 연계되는 첫 시험이잖아. 선생님 3월에도 있고 4월에도 모의고사 봤는데요. 그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연계 시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EBS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EBS 복습 한번 하셔야 돼요. 선생님 복습이라뇨? 전 지금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뭐 했니 그동안? 지금쯤이면 수특이 어느 정도 딱 정리가 됐어야지, 그죠? 그래서 EBS 문학 중심으로 해서 뭐 독서 영역도 물론 연계가 될 겁니다. 복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요거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 해야 될까? 뭐 하겠어. 개념어 복습해야지. 혹시라도 내가 개념이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물론 개념이 중요한 영역은 뭐 독서 영역이나 화법과 작문 이쪽은 아니에요. 문학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어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알겠는데 그 개념어를 몰라갖고 문제 틀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언매 선택자들은 언어, 즉 문법. 이쪽은 개념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 정도 하고,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또 뭐 해보는 게 좋을까?
실전 연습을 한 번은 해봐야 시간 안에라도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 있을 거 아니니,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작년 6평. 작년 6평이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작년 6평 실전처럼 풀기. 실전하고 똑같이 시간 재놓고 풀어보는 거. 물론 작년 6평은 올해 EBS가 연계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살짝은 연계 부분에선 다를 수는 있지만 작년 6월 평가원이 이랬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보면서 실전 연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시면 됩니다. 시험 전에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이 개념 복습도 너무 저기 할 필요 없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문학 개념어랑 그 다음에 언매 선택자들 문법 말하는 거야. 화작 선택자들은 뭐 개념 복습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딱히 없고. 알겠죠? 요 정도. 시험 보기 전에 가볍게 요 정도 하시면 돼요. 이게 뭐 며칠 날밤 샌다고 해서 막 점수가 확 오르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텐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 중에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1교시를 임할 것인가. 이것만 연습 잘해도 이제 좀 점수가 살짝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떻게 시험을 운용할 것인지 그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지. 시험 보는 전략이죠. 알겠죠? 첫 번째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시간 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시간 안배. 어떤 식으로 시간을 안배를 해서 문제를 풀 것인지. 알겠죠? 맨 앞에 이제 지금까지 나오던 대로 만약 출제가 된다면 앞에 독서 지문이 1번부터 17번까지 쭉 나올 텐데 거기까지 17번까지 딱 풀고 시계를 봤더니 8시 40분에 시작했는데 시계 딱 보니까 9시 반이야. 끝났습니다. 그 시험은 빠이빠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시간 안배를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으냐면은 일단 이게 문제 푸는 순서하고 관련지어서 얘기를 할게요. 문제 푸는 순서.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게 좋겠구나. 문제 푸는 순서를 시험지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1번부터 45번 이렇게 풀면 박살날 거야. 지금까지 시험 그대로 간다면 1번부터 17번 독서. 변화를 줄지 모르겠어요. 설마 문학을 앞으로 뺀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겠지? 그럼 모르는 거야. 평가원 마음이니까. 지금까지대로라면 1번부터 17번이 독서. 그 다음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 그 다음 35번부터 45번까지가 선택과목, 화작 또는 언매 이렇게 갈 텐데 독서 풀고 문학을 풀고 선택과목 푼다? 큰일 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어디가 제일 어렵게 출제되는지. 어디가 제일 어려워? 독서. 선생님 이번에는 문학이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을걸? 왜냐면 기본적으로 평가원에서 독서로 애들을 박살낼 거야. 이렇게 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문학, 독서, 선택 과목, 난이도 안배를 골고루 합니다. 평가원이 바보니? 새 영역, 어느 특정 영역만 매년 주구장창 거기만 어렵게 내게? 그게 아니지. 평가원 출제 교수님이 작년 수능 끝나고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전 영역 골고루 난이도를 안배하였다. 근데 오답률 상위 10문제 봐봐. 70% 이상이 비문학이지. 독서 영역. 그 전년도도 그랬고 그 전년도도 그랬고 작년 9평, 6평 다 똑같았어. 이 결론이 뭐냐면은 평가원에서 난이도 안배를 골고루 해도 여러분들이 독서 영역을 많이 틀리는 거야.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독서 영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독서 영역을 못하나요? 그건 니네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체가 보면은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국어 시간에 주로 뭘 배웠니? 문학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독서 영역 자체를 문학만큼 비중을 두고 배우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문학 영역을 독서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지. 거꾸로 말하면 너네가 독서 영역을 못하는 거야, 그냥. 그럼 못하는 영역을 선생님 매도 먼저 맞아야죠. 1번부터 17번. 그냥 매 맞고 죽는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 매 맞고 그만 이렇게 돼요. 그건 안 되잖아.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좋으냐? 문제 푸는 순서 둘 중 하나예요. 일단
나는 EBS 연계학습이 확실하게 끝나 있다. 수특 연계학습 충분히 했다. 이런 사람들은 문학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을 풀고 마지막에 독서 영역을 푼다. 이렇게 알겠지? 주로 이제 언어 매체 선택자들은 이 순서가 좋죠. 왜냐면 언매가 문학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을 테니까.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화작 선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작이 문학보다는 쉽거든. 그러니까 이제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학을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서 영역을 푸는 뭐 이런 방법. 주로 이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언매 선택자들은 이 순서가 좋겠고 화작 선택자들은 이 순서가 좋겠다. 알겠죠? 그랬을 때 이 분야별로 좀 설명을 해주면은 이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 내에서 어떻게 푸는 것이 좋으냐, 그것도 이제 18번부터 34번을 쭉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묶어서 이 안에서 갈래별로 묶어서. 다시 말하면 시험지 자체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현대시 나오고 고전소설 나오고 그 다음 고전시가 나오고 현대소설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 뒤죽박죽.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시와 소설은 읽는 방법이 달라요. 문제 유형도 달라. 시 풀었다가 소설 풀었다, 다시 시 풀었다가 소설 풀었다. 이것보다는 현대시를 먼저 풀었으면 그 다음에 고전시가를 찾아서 풀어. 이게 요즘 말이냐 옛날 말이냐의 차이만 있지 지문을 읽어내는 방식이라든가 무엇보다 문제 유형이 똑같아요. 묻는 요소가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현대시 풀었으면 고전시가. 선생님 수필까지 같이 복합으로 나오면 어떡하죠? 그래도 그쪽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 풀었으면 그 다음 고전소설. 영역결이 묶어서 푸는 게 시험 보는 느낌이 다를 거야. 왜냐면은 두 지문 연속으로 같은 영역을 푼다고 생각해봐. 좀 편하잖아. 알겠죠? 이렇게 갈래별로.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은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느냐? 화법, 예를 들어 화작 선택자는 이렇게 되겠지? 화법 단독 지문 3문제짜리, 그 다음 화작 융합 중간에 5문제, 그 다음에 장문 단독. 선생님 저는 거꾸로 풀겠습니다. 이렇게 변태적으로 풀지 마세요. 언매 선택자들은 이럴 수는 있지. 난 아직 문법이 잘 안 돼 있는데. 그러면은 매체 쪽 뒤에 6문제를 먼저 풀고 언어 쪽을 나중에 풀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것도 별로 추천하지 않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문법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언매를 하지 마.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쯤이면 언매 공부 한 번은 당연히 끝났어야 돼. 선택 과목은 순서대로. 순서대로 푸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독서 영역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독서 영역은. 네, 희한한 애를 봤습니다. 독서 영역. 너 어디가 제일 약하니? 저요. 과학기술이요. 시험 볼 때 어떡하니? 그걸 먼저 풀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할까 도대체? 시험은 첫인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첫인상 딱 어떤 지문을 특정 영역 들어가서 첫 지문을 딱 봤는데 너무 어려워. 그 뒤에 다 말리는 거야 이제. 알겠죠? 독서 영역 어떻게 가면 되느냐? 쉬운 것부터 난이도 순으로. 난이도 순으로. 쉬운에서 어려운으로. 선생님이 추천하는 순서는 요거예요. 일단 1번, 2번, 3번 간단한, 짧고 간단한 독서론 지문이 나오겠죠. 뭔지 알지? 독서론 지문? 걔가 제일 쉬우니까 걔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일단 뭐가 있는지 슥슥슥 봐. 가나형 지문. 인문 지문인데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판단. 그 다음 세 번째 지문. 법지문 나왔어. 나 법지문 되게 싫어하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 그 다음 네 번째 지문. 과학기술 지문이야. 기술 지문인데 나 기술 지문 진짜 문과로 싫은데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 일단 이제 순서를 정해주는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가나형 지문을 두 번째로 푸는 거. 보통 애들이 가나형 지문을 마지막에 풀어. 근데 그 심리는 알겠어. 왜 마지막에 풀까?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이렇게 길고 문제가 6개나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그거 마지막에 풀면 박살이 날 것이다.
시간이 좀 부족할 텐데. 그럼 마지막에 그 지문을 대강 보면서 찍듯이 풀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 가나형 지문 6개 중에 4문제 이상이 기본 문제야. 그럼 그 뒤쪽은 4문제, 4문제인데 3, 6, 4, 4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4, 4로 나오는 뒤에 두 지문은 난이도가 있을 경우에 4개 중에 뭐 1개 맞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 6문제짜리 가나형 지문은 6개 중에 4개가 기본 문항이야. 예를 들면은 내용 전개 방식 문제 첫 번째로 나올 테고 그 다음 일치 문제 나올 테고 어휘 문제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뭐 이런 문제 하나 나올 테고 이 기본 문항이거든. 아무리 어려워봐야 추론 문제하고 보기 박스 문제 정도 어려운 거고 쉽게 말하면 살릴 수 있는 문항의 개수가 많아요.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많아. 여기서는 6개 중에 그 내가 기본 문항만 맞아도 4개를 맞을 수 있지만 그 뒤에 법지문, 경제지문 또는 과학지문, 기술지문 이쪽에서는 자칫하면 4개 중에 하나밖에 못 맞을 수도 있다고. 그럼 뭐를 먼저 풀어야겠니? 이런 게 다 점수랑 직결되는 얘기거든.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독서론 풀고 그 다음 가나형을 2번째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법경제 또는 뭐 꼭 법경제가 아닐 수가 있죠. 사회지문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지문하고 저거 나올 텐데 과학기술 영역 요즘엔 과학기술 중에서 하나 나오니까 그 중에서 자신 있는 거 먼저 풀고 제일 자신 없는 걸 뒤로 뺀다. 그래서 안 풀어보고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첫째 줄만 봐도 알아. 첫째 줄 딱 봤을 때 환율은 오우 쉣 이렇게 되는 거야. 경제지문 나 싫어 이거. 첫째 줄만 딱 봐도 판단 쓴다고. 순서를 잘 정해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시간 안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자, 문학 먼저 푼다는 가정하에 문학 영역 25분. 25분. 8시 40분에 시작했어. 시계를 문제마다 보는 애들이 있어요. 한 문제 풀고 시계 보고, 한 문제 풀고 시계 보고, 한 문제 풀고 시계 보고. 또라이인가? 그러면 이거 불안해서 시험 보겠니? 또는 지문별로 보는 애들. 한 지문 풀고 시계, 한 지문 풀고 시계, 한 지문 풀고. 그럼 10번 넘게 시계를 본다는 얘기인데 그건 안 돼. 영역별로 한 번씩만 봐. 알겠죠? 그래서 문학 영역을 풀고 나면 문학을 먼저 푼 학생들의 경우 8시 40분에 시작했어. 문학 영역 17개. 아, 다 풀었다. 그때 시계 한번 딱 봐. 9시 5분 정도 됐어야 돼. 그 앞뒤로 조금씩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선택 과목 풀겠지? 선택 과목은 화작, 언매, 공통 15분. 둘 다 15분 안에. 그래서 언매 애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화작인데 저는 화작을 어떻게 15분 안에 풀어요?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15분 안에 풀 수 있는지는 내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선생님 그 타임어택이라는 시간 단축 강의 또는 이제 화작 선생님 모의고사 따로 강의가 있고 명쾌한 화작 강의도 있고 화작 선택자들은 그런 데서 이제 15분 안에 푸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알겠죠? 15분. 그 다음에 독서 영역. 선생님 그러면 9시 5분 정도.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딱 풀고 나면 시계 보면 한 9시 20분 돼 있어야겠지. 뭐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1, 2분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40분 남았는데 40분 동안 독서 푸나요? 마킹 안 해? 마킹도 해야 되잖아. 독서 영역은 30분 잡으시면 돼요. 30분. 그럼 계산해봐. 40분, 70분, 10분 남았네? 아, 선생님, 10분 동안 이제 2교시를 수학을 위해서 자야겠군요. 죽여버릴 거야. 10분 동안 이제 뭐 해야 돼? 그렇지. 자, 일단 3분 마킹. 마킹 3분 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7분 검토죠. 검토할 시간이 없는 친구들. 다시 말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 한두 줄 막 냅다 찍고 이런 사람들은 1등급은 없다. 검토할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알겠나요? 이 전략을 이용해서 시험 보세요. 이것만 잘 지켜도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한 3점에서 5점은 달라져. 이것만 잘 지켜도. 그 다음 문제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딴 거 없어. 이런저런 고민과 막 이런 거 해봐야 계속 말리기만 해.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라는 국어의 기본적인 원리. 나의 주관적 생각으로 풀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
철저하게 지문을 근거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 생각만 하면 돼. 왜 안 풀리지? 내 생각이 잘못됐나가 아니라 지문 어딘가에 답의 근거가 있을 텐데 내가 놓쳤겠구나. 그럼 그와 관련된 답의 근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후에 할 일. 시험 후. 시험 후에 할 일. 뭐 해야 돼?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오답 노트까지 만들진 않아도 돼요. 국어 영역은 참 애매한 게 예를 들면은 가나형 지문 길어. 한 문제 틀렸어. 그러면 지문 이만큼 붙이고 그 한 문제 갖다 붙이고 너무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뭐 이제 언매 선택자들 언어에서 틀린 문제 문법 이런 거에 오답 노트 할 수 있겠지만 화작만 해도 오답 노트 하기가 좀 애매하지. 오답 노트까지는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일단 해야 되는 건 시험지 분석이에요. 선생님 채점 안 하나요? 채점은 당연히 해야지. 시험지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 나 이거 틀렸네 이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약점 파악이야. 이 약점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지 물론. 약점 파악. 어떤 애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아우 씨 일치 문제 또 틀렸어 이럴 수 있거든. 그러면은 가슴 깊이 반성을 하고 난 일치 틀리는 놈이야. 막 이러면서 가슴 깊이 반성을 하고 나는 보기 박스 왜 이렇게 다 틀리냐. 반성을 하는 거야. 나는 보기 박스 사례 적용 문제만 나왔다 하면 틀려. 뭐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겠지. 나 언매 저번에 공부했었는데 겨울방학 때 다 까먹어갖고 또 이거 2개나 틀렸어. 이럴 수 있잖아. 화작 선택자들은 나는 화작이 25분이나 걸렸네. 시간이 약점일 수도 있는 거고. 약점 파악을 해. 약점 파악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의 그 약점 파악하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9월 평가원 때 또 확인을 해. 역시 난 일치가 약해. 그리고 수능시험장 가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나는 일치가 약한 인간이었어. 이게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지. 약점 파악이 됐으면 당연히 보완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보완 학습을 단순하게 나는 문법 많이 까먹어서 문법 영역 보완 학습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완 학습은 영역별로 내가 영역별로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볼 때 더 중요한 건 문제 유형별로 나는 보기 박스 문제, 나는 일치 문제, 나는 내용 전개 방식 문제, 나는 시각 자료 문제, 이런 문제 유형별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에 대한 보완 학습을 하세요. 해설 강의는 당연히 들으셔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께서 해설 강의를 3월이나 4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 더 상세하게 하실 거야. 중요한 시험이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이 정도를 생각하고 시험 보시면 돼요. 너무 막 부담 갖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나요? 모의고사잖아. 모의고사가 뭐니? 고사는 시험이란 뜻이고 모의, 시뮬레이션이란 뜻이야. 다시 말하면 모의고사야. 우리말로 바꾸면 가짜 시험. 가짜 시험이야. 그거에 너무 목맬 필요는 없고 그 시험을 잘 활용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잘 짜는 어떤 도구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수능입니다. 수능.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원 모의고사 잘 치르시고 우리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해설 강의 선생님이 다른 모의고사보다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해줄게요. 그 다음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도 해설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들 힘내서 6평 잘 보시고 우리 해설 강의에서 봅시다.